안녕하세요. 핑크윙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민영기입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 앞에 도입 후에 구호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카메라를 응시하는 습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처음으로 입문하고 계시다면 이런 글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가벼운 주제들을 앞으로 몇 개를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파이썬을 정말 처음 만지는 분이 이 블로그, 제 블로그나 이 동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겠죠. 분명히 import라는 명령을 한 번쯤 써본다든지 print라는 명령을 한 번쯤 써본다든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의 글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제 블로그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콘다 환경 만들기 기초 모듈 설치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은 서울 시민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통계 자료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사이트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 서울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라는 통계입니다. 2017년도 자료라 좀 오래됐지만 이 자료의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파이썬으로 뭔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가벼운 주제를 한번 다루는 게 목적이니까 그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리 보기에서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시트로 바꾸시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는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루기에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안 할 거고요. 오늘의 목표는 성별, 남성, 여성, 성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시트에서 내려받기 하시면 되고요. 제 블로그에서는 나중을 위해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블로그에 첨부시켜 놨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 잠시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콘다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콘다 env 리스트를 해서 보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환경이 있겠죠. 템프트라고 너무 성의 없게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좋은 이름으로 하시고요. 소스 액티베이트 명령으로 활성화하면 되고, 윈도우 유저들은 콘다 액티베이트 명령으로 활성화하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저는 이미 글을 쓰느라고 한번 코드를 작성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새롭다고 보고 이 폴더 내에서 저는 요거는 이제 이미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서 이제 타이핑을 하면 되고요. 제 블로그에 있는 글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림을 캡처한 거예요. 요 화면을 하나 캡처해서 놓는 거예요. 그게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글을 쓰기도 약간 편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긁으면 안 긁힙니다. 근데 이 정도는 타이핑을 직접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해서 한번 진행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따라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습니다. 먼저 판다스라는 모듈은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유용하고 괜찮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 판다스를 pd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해서 pd, 즉 판다스죠. pd가 제공하는 read csv 명령으로 report.txt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타이핑 하실 때 이 정도까지만 쳐도 이렇게 탭을 누르면 완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탭을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separate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뭘로 구분되어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탭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head 명령은 판다스에서 read csv 명령을 읽으면 이 raw 데이터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됐을 때 제공하는 명령들 중에 헤드 명령이 존재하는데 이 헤드 명령을 사용을 하면 앞부분 몇 줄만 보여줍니다. 5줄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개념만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개념만 이야기하면 여기 적혀 있는 이 이름들, 기간, 대분류, 분류, 운동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요걸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컬럼, C로 시작하는 그 컬럼. 그리고 여기 0, 1, 2, 3, 4 요 자리, 이 자리에 있는 걸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인덱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value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만 확인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기간이라는 컬럼이 있잖아요. 이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를 정리할 때. 그래서 나는 기간이라는 컬럼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라는 컬럼을 지우는 명령은 드랍입니다. 드랍으로 지우고 싶은 컬럼 이름을 명시하고 컬럼을 지우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점 헤드는 뭐냐면 지운 다음 그 결과에 5줄만 보자 라는 뜻입니다. 지워졌네요. 그런데 얘가 지워졌다고 해서 로 데이터의 데이터가 실제로 지워진 건 아닙니다. 그쵸? 요건 그냥 지워지는지 제가 그냥 확인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우려면 어떤 옵션을 하나 걸어주면 되냐면 inplace라는 옵션을 하나 걸어주면 됩니다. inplace equal true라고 해서 옵션을 하나 걸어주면 로우 데이터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도 같이 업데이트가 돼서 지워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 더 가볼게요. 이제 로우 데이터에서 이 성별 있잖아요. 대분류에 보면 성별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남자, 여자, 성별로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다고 해두도록 하죠.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대분류에서 성별과 같은 것들만 뽑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네요. 대분류에 보면, 여기 대분류에 보면 나는 이미 성별로 뽑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대분류 카테고리가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명령 그대로 대분류에서 로 데이터에서 대분류를 지우고 inplace equal true를 걸어서 변수 내용을 업데이트를 시켜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래프 그릴 건데요. 매플랍 라이브러리에서 다시요. 매플랍 라이브러리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이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폰트가 기본이 한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유저들이 그래프에 한글을 표기하려면 매플랍 라이브러리에서 기본 폰트를 한글이 되는 폰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코드가 이렇습니다. 조금 길어서 놀라셨겠지만 이 두 개는 매플랍 라이브러리에 있는 파이플럿을 PLT라고 하겠다는 것은 매플랍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림 그리는 2D 플랫이 파이플럿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PLT로 부르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즘 주피터 노트북은 이걸 안 해도 기본으로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몰라서 넣어뒀습니다. 매플랍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그려진 그래프의 출력이 아웃 세션에 나타나도록 하는 매직 키워드입니다. 매직 커맨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령들은 뭐 해석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폰트 매니저를 불러오는 거예요. 폰트 매니저를 불러와서 폰트의 경로를 알려줍니다.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 던져놨잖아요. 그래서 폰트의 경로를 알려주고 그 경로에서 폰트 이름을 받아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폰트 이름과 폰트 경로에 있는 파일명이 다르거든요. 내가 그 이름을 다 모르면 자세히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폰트 경로를 던지고 그 경로에서 이름을 받아온 다음에 그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매플랍 라이브러리의 기본 폰트를 변경하는 겁니다. 윈도우 유저들은 여기 있는 주소를 그 C의 윈도우즈 안에 폰트 안에 있는 그 경로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파일을 넣으시면 되고요. 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폰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한글이 지원되는.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먼저 PLT 피규어를 부릅니다. PLT 피규어에 괜히 탭을 일찍 눌렀네요. PLT 피규어에서 피규어 사이즈를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난 PLT에서 피규어를 열면 가로를 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겠다 라고 선언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로 데이터에 운동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거 쓰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근데 이걸 다 타이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탭 치시면 돼요. 운동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이 컬럼을 그리겠다. 판다스가 제공하는 그림 그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랫에 파이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일단 이거 마치 메모리 번지에 뭔가가 저장된 듯한 이 느낌을 지우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세미콜론을 붙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plt.show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근데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죠. 여기 1, 2 붙어 있는 거 라벨이 없네요. 이걸 붙여주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것도 배울 겸 해서 이걸 하도록 하죠. 로 데이터에 setIndex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인덱스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덱스를 그 인덱스를 분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분류가 뭐냐면 여기에 남자 여자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이 자리로 1, 2가 있는 자리로 옮겨 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꾸고 나면 in place equal true를 걸어주면 됩니다. 혹시 잘 바뀌었는지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헤드를 조사를 해두도록 하죠. 네, 이렇게 나타나네요. 잘 바뀌었네요. 이제 다시 그려볼까요? 얘 긁어다가 데리고 와서 어때요? 남성, 여성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한 가지만 더 보면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여기에 한 가지 옵션을 더 넣겠습니다. explode equal 0.02 정도? 네. 여기 떨어지죠. 네, 가운데를 살짝 띄우는 그 파이 그래프, 있는 척하는 파이 그래프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운동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컬럼도 있고 함께 운동할 사람이 없어서 컬럼도 있죠. 싹 지우고 함께 운동할 사람이 없어서 했더니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왜 나는 걸까요? 스트링 인테저. 이제 보면 이 에러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데이터형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서 보면 함께 운동할 사람이 없어서 컬럼이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는 인테저 플랫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제로 데이터형을 바꿀 겁니다. 만약에 숫자가 아닌 정말 문자가 들어가 있었다면, 숫자가 아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한 기호나 이런 문자들이,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문자들이 들어가 있었다면 아마 이 명령을 쓸 때 에러가 날 겁니다. 로 데이터에서 방금 그냥 줄바꾸기 한 거예요. 화면에 다 나오도록 as time 명령으로 플러스로 바꿔달라라고 강제로 명령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나면 눈에 안 보이는 뭔가 특수한 문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 바뀌니까 뭔가 오류가 있었나 보죠. 이제 한 번 더 시도해 볼까요? 아까 에러가 났던 거 여기 있네요. 요걸 긁어다가 네, 잘 그려집니다. 잘 됐네요. 여기까지 해서 맞춰도 되는데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여러 개의 그림을 하나의 프레임에 탁 집어넣는 방법들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해보면 이렇게요. 요거 뭐냐면 1행 2열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행 2열이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앞에다가 뭘 받겠다라는 뜻이죠.
요 첫 번째 인자는 이 그림 전체에 대한 속성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각각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일행 2열로 그리라고 했으니, 그러면 크기를 조사하는 랭스 명령에다가 얘를 한번 넣어보면 네, 2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AX는 2개가 있습니다. AX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요거 긁어오고요. 그 다음에 PLT 쇼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그렸던 거 요거 하나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함께 운동할 사람 말고 시간이 없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오고, 자, 2개를 그리라고 시킬 건데 얘를 어디에 그리고 얘를 어디에 그리겠어요? 그걸 지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려야 될 축은 AX가 2개라고 했잖아요. 0번에 하나 그리고 1번, 두 번째죠. 1번에 하나 그려라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정말 쉽죠. 약간 더 디테일을 만져볼까요? 어떤 디테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타이틀을 좀 옮긴다든지 하는 디테일들이 있죠. 시간 관계상 타이핑 다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에도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컬럼 가져오고요. 요건 뭐냐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소수점을 찍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를 이제 입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타이틀 없애버리고 Y 라벨 없애면 이 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하나 지정하는 거죠. 동일하게 요걸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해놓고 나니까 뭐 조금 신기한 게 있네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라는 대답을 남자들이 많이 하네요. 바빠서 라고. 요즘 뭐하니? 운동은 해? 바빠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급하게 진행한 면이 있지만 뭐 동영상이 15분, 20분 넘어가면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와 동영상을 따라 타이핑을 해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안 되는 건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즉답은 못해도 언젠간 답변합니다. 감사합니다.